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 딸의 장학금 특혜 의혹에 대해 부산대가 처음 공식 입장을 내놨습니다. 절차상 문제는 없다. 그러나 형평성에 어긋날 수는 있다. 이런 요지입니다. 정치색을 두고 논란을 빚었던 촛불 집회는 부산대 학생 일부가 모여 열기로 했습니다. 현지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조국 후보자 딸에 대한 가장 큰 논란은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을 다니며 받은 1,200만 원의 장학금입니다. 부산대 의전원은 기자간담회를 열고 절차상 문제가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받는 사람이 지정이 되어서 학교로 전달되는 장학금이어서 절차상으로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유급을 앞둔 조 씨에게 장학금을 주려고 예외 규정을 만들었다는 의혹도 부인했습니다. 2년 전부터 이미 시행 중이었다는 겁니다. 하지만 6학기 연속으로 장학금을 받은 건 형평성에 어긋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다른 학생들 장학금을 받는 일반 학생들의 입장을 고려하면 조금 그런 면으로 받아들여질 수도 있겠다고 생각합니다. 장학금과 관련해 대학 차원에서 해명을 내놨지만 지급 당시 상황에 대한 명확한 설명이 없어 특혜 논란은 한동안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유한국당 소속 학생이 위원장을 맡아 정치색 논란을 빚었던 부산대 촛불 집회 추진위는 위원장을 교체했습니다. 추진위는 28일 일부 학생이 모여 촛불 집회를 강행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부산대 총학생회는 이와 별개로 총투표를 통해 학생들의 의견을 듣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현지호입니다. 르노삼성 부산 공장의 생산량이 감소하면서 구조조정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르노삼성은 부산의 최대 제조업체인데다 자동차 부품 산업에 미치는 영향도 커서 지역 경제계의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민성빈 기자입니다. 지난 22일 열린 부산 차량 애용 공동선언식. 부산에 공장을 둔 르노삼성차를 지역민들이 많이 구매하자고 뜻을 모았습니다. 실제로 지난 6월 노사분규 타결 이후 르노삼성의 내수 판매는 회복세로 돌아섰습니다. 하지만 수출용 물량 감소 등의 여파로 올 들어 지난 7월까지 생산량은 98,800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9% 감소했습니다. 생산량이 줄면서 르노삼성은 최근 노조에 시간당 차량 생산 대수를 현재 60대에서 45대로 줄일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20% 이상 발생하게 되는 유휴 인력에 대해 희망퇴직과 순환휴직 등 방안의 검토 가능성도 제기했습니다. 이에 대해 노조는 다음 달 임금 협상을 앞둔 예민한 시점인데다 노동 강도를 줄이면 구조조정은 필요가 없다고 반발했습니다. 르노삼성의 생산량 감소와 노사 갈등 재현 조짐에 지역 자동차 업계는 우려의 시선을 보내고 있습니다. 지역 경제에서 자동차 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높은 상황입니다. 특히 이 완성차 업체의 이런 어려움은 결국에 지역 자동차 부품 업계로 전이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부산 최대 제조업체인 르노삼성의 인력 감축은 그 파급력과 상징성이 매우 큰 만큼 지역 경제계 전체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민성빈입니다. 최근 부산 시립미술관장을 상대로 불거진 갑질 논란에 대해 당사자가 이를 전면 부인하고 나섰습니다. 기념품점의 지시에 본인의 소장품을 전시하도록 한 것, 이게 계약 조건상 전혀 문제 없는 행동이란 주장인데요. 하지만 김 관장의 이런 행위는 법에 따른 절차를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란 지적입니다. 송광모 기자입니다. 지난달 9일 부산 시립미술관. 김선희 부산 시립미술관장이 기념품점 대표 A씨에게 일부 상품을 치우라고 지시합니다. 미술관 격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치울 것 같으면 내일 아침 9시 들어오라. 안 치울 것 같으면 다음 주 월요일에 벽 확 쳐버리라. 둘 중에 하나만. 빈 공간에는 결국 김 관장 개인 소장 파마와 지인의 고가 소장품이 놓였습니다. A씨는 김 관장의 지시 과정에서 지역 작가 비하 발언 등 인격적 모욕을 느꼈다고 주장했습니다. 논란이 이어지자 김 관장은 기자회견을 열고 갑질이 아니었다고 해명했습니다.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부산시립미술관과 지역미술을 위해 소신껏 일했고 이번 사태가 매끄럽지 못한 소통 방식에 있었음을 반성하고 국제 전시회를 앞두고 A씨와 맺은 계약안에 따라 이뤄진 정당한 지시라고 반박했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도 법적 절차를 명확히 지키진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김 관장의 지시는 A씨의 핵심 권리인 수익권을 제한하는 행위인데 행정절차법에는 이 같은 행정처분 시 반드시 공문을 통해 기록을 남기도록 했습니다. 직권 남용을 막기 위해 절차를 까다롭게 해놓은 것입니다. 당연히 그 공문을 해가지고 이렇게 좀 했으면 협조를 구해야지 우리가 뭐 일방적으로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김 관장 부임 전까지 미술관 측은 A씨에게 공문으로 지시사항을 보내왔습니다.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할 수 없다는 얘기 있지 않습니까? 정확히 직인이 찍힌 공문 발수형을 통해서 어떤 그런 요구를 해야죠. 공인으로서 김 관장 본인과 지인의 소장품을 기념품점에 갖다 놓은 이유 역시 조사가 필요한 가운데 A씨는 업무 방해와 폭언 등의 혐의로 김 관장을 검찰에 고소했습니다. MBC 뉴스 송강모입니다. 부산 지역 미세먼지의 주범으로 꼽히는 곳이 바로 항만이죠. 그래서 내년부터 부산항 일대에 배출 규제가 단계적으로 도입됩니다. 황함유량이 낮은 저유황유를 사용해야 하고 운항 속도도 대폭 낮아집니다. 박준호 기자가 설명합니다. 세계 10대 초미세먼지 오염항인 부산항, 선박과 하역 장비, 화물차에서 나오는 미세먼지로 인해 부산항 일대 미세먼지 농도는 도심보다 20% 이상 높습니다. 대형 선박들이 미세먼지를 많이 배출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부산항이 전 세계 6위 컨테이너 항만이다 보니 자연스럽게 미세먼지도 조금 높게 발생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미국과 유럽, 중국 등 세계 항만들이 미세먼지 감축에 나선 가운데 정부도 특별법 시행령 제정에 나섰습니다. 당장 내년 9월부터 부산항 일대는 배출 규제 해역과 저속 운항 해역으로 지정됩니다. 선박 연료유의 황함유량은 0.1% 이하로 낮춰야 하고 선박 운항 속도도 시속 22km 이하로 줄여야 합니다. 또 연료유 공급 시기와 사용량 등 일지를 기록하고 보관해야 합니다. 이를 지키지 않으면 최소 6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정부는 한 달에 10척 수준에 머물던 단속 검사를 100척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추가로 휴대용 추천 장비나 이런 것들은 좀 추가를 좀 하려고 좀 하고 있는 상태고, 요것도 이제 감시 좀 확대를 좀 하려고 좀 하고 있어요. 다만 중소 연안 선사들의 비용 부담이 큰 만큼 내년은 선박이 정박 중일 때만 적용되고 전면 도입은 22년부터입니다. 환경단체 같은 경우에는 이 황산화물 배출 저감이 이제 인체에 미치는 그런 영향이 이제 적어서 이제 그걸 긍정적으로 본 반면에 다른 한쪽에서는 이제 경제적인 부담을 많이 호소하고 있어가지고. 항만 미세먼지로 몸살을 앓던 부산항이 배출 규제 해역 시행과 함께 클린항으로 태어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박준호입니다. 이른바 살찐 고양이 조례 공포에 따라 부산시가 공공기관 임원의 연봉 상한액 조정에 나섭니다. 조례에 따르면 공공기관장 연봉 상한선은 최저임금 월 환산액의 12개월을 곱한 금액의 7배 이내, 임원은 6배 이내로 정하고 있습니다. 임원 연봉 상한액은 조례에서 정한 상한선 이내로 하되 다른 지역 공공기관 임원 평균 연봉의 120% 이내로 조정한다는 방침입니다. 현재 지역 공공기관 가운데 조례 상한선을 초과한 곳은 백스코와 아시아드 CC 등입니다. 부산경실련이 제8대 부산시의회 1년차 의정평가를 한 결과 의원들의 평균 점수가 54.8점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부산경실련은 25명의 의정평가단이 출석률과 조례 제정 건수 등 정량평가와 설문조사 결과 등 정성평가로 나누어 모두 12개 분야에 걸쳐 평가를 진행했습니다. 종합평가 1위는 이성숙 의원이 차지했고 이어 김문기, 노기섭, 고대영, 윤지영 의원이 높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경실련은 초선 의원이 대다수인 8대 의회의 지난 1년 활동이 높은 기대치에는 못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습니다. 오늘 오후 6시 반쯤 한 남성이 전라 상태로 부산시의회 건물 2층 여자 화장실을 드나드는 것을 한 시의원과 입법정책 담당관실 직원이 붙잡았습니다.
해당 남성은 남자 화장실에 자신의 옷을 벗어둔 채 여자 화장실을 오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현재 이 남성을 인계받아 인적 사항과 성범죄 관련 여부, 사건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제2의 윤창호법 시행 이후 부산에서 음주 교통사고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부산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6월 25일부터 2달 동안 음주운전을 단속한 결과 지난해 같은 기간 2건이었던 음주 사망사고가 1건도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교통사고는 94건으로 28% 줄었고 부상자도 221명에서 올해 129명으로 42% 감소했습니다. 제2 윤창호법은 음주운전에 적발되는 혈중 알코올 농도 기준을 강화한 것으로 경찰은 법 시행 후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진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기술보증기금이 2019년도 신입사원 88명에 대한 공개 채용을 진행합니다. 채용 부문별 인원은 기술보증과 기술평가 부문 77명, 채권관리 부문 7명, 전산 부문 4명으로 기보 창립 이래 두 번째로 큰 채용 규모입니다. 입사 지원서는 내일부터 다음 달 10일 오후 1시까지 기보 채용 홈페이지에서 내려받을 수 있으며 서류 전형과 필기 전형, 면접 등을 거쳐 12월 초에 최종 합격자가 발표될 예정입니다. 서부경찰서 외 부산 지역 경찰서 중 처음으로 노조의 성격을 띤 직원협의회가 출범했습니다. 서부경찰서는 일선 경찰관의 복지 증진과 고충 해결을 위해 경감 이하 경찰관과 일반 행정관이 가입하는 직원협의회를 만들어 경찰서 6층에 사무실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